물류관리론 10-3 물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여러분 수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상황에서 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운영 방식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DI라고 하는데요. 전자문서 교환 운영 방식입니다. 기업 간 어떤 거래 내용 관련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과 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전송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전자문서 교환 EDI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기도 했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기존의 서류 시스템은 작업 소요 시간이 많고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이 내용은 시간이 적게 걸리고 에러 비율이 낮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작업에 의한 서류를 중복 입력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떤 부대 비용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수작업하는 곳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의 부대 비용에 서류 비용이 절감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로 이렇게 뭉치가 움직이지는 어떤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전산 시스템의 고도화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화물 적체 현상을 이루는 일인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전자무역이 기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 돼 있죠. 그래서 EDI 필요성을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식적인 내용으로 이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DI의 구성 요소인데요. EDI 서비스 제공업자가 있고 또 서비스 이용자가 있고 서비스 시스템이 있고 EDI의 표준이 있습니다. 제공업자가 당연히 있어야 이 시스템이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도 이쪽에서 제공한 내용을 저쪽으로 연결해주는 제공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서비스 이용자가 있겠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EDI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 맞게 입력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상호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EDI의 장점은 경로 구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전에는 전화로 하고 또 수작업한 서류로 움직여서 서류 분실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전화로 했을 때 해외 국제 통화료라든가 이런 것들 부담도 엄청나게 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표준화된 EDI 시스템을 운영을 함으로써 아주 편리한 내용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전송 처리되고 선적되기 때문에 주문 내용을 변경하는데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내용인데 주문 내용을 변경을 할 때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내용도 보완해서 솔루션이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EDI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로 구성원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중에 커미션 체계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EDI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서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이중으로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대도 그 시스템에 가입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관한 어떤 보안이라든가 통제 문제가 대두되는데, 결론은 어떤 한 시스템에 정보를 노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당사자들 간의 전산 시스템 회계, 구매, 판매, 물류부서 사이에서 서로 상당한 협조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산화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는 정보에 관한 보안 문제가 중요한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EDI 효과는 더 이상 할 것 없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또 전략적인 효과들이 있는데요. 기대 효과에는 문서 거래의 단축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오류가 감소되고, 또 자료의 재입력 방지가 되고 업무 처리 비용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간접적인 효과로는 재고 감소가 될 수 있겠죠. 효율적인 문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되고 당연히 고객 서비스 향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략적인 효과는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정보 시스템을 이룸으로써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이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만은 특별한 보완이 요구되거나 했을 때 통제 문제가 되는 예외적인 것이 조금 단점일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한 가지는 웬만한 해외 기업들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EDI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서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EDI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포스 시스템인데, 이 포스 시스템은 판매 시점 정보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스 시스템은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경우도 전체 거의가 포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관리 시점의 정보 관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말 그대로 판매하자마자 바코드에 찍으면서 입력과 동시에, 계산대 입력과 동시에 판매 시점에 바로 정보가 입력이 돼서 어떤 판매 기록이 남을 수 있고, 또 상품을 발주하거나 매입하고 하는 고객 관련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안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시점에서 파악을 하고 종합적인 소매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다, 그래서 결제를 하는 순간 바로 어떤 품목이 팔렸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상품이 판매돼서 부족하니까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 또 고객 관련 내용을, 자료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스 시스템, 이 내용은 거의 대형 소매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포스의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직접적인 효과는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고
계산원의 실수 방지를 이룰 수 있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하면서 등록이 되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 작업에 간소화가 되고 또 상품명이 명기된 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대의 포스 기계에 거기에서 바로 영수증이 발급이 돼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간접적인 효과로는 어떤 상품이 어떻게 실시간 팔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품절을 방지할 수 있고 상품 회전율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팔렸기 때문에 어떻게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신상품에 대한 평가가 원활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상품이 막 들어왔을 때 어떤 상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포수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서 판매 촉진이라든가 영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말 그대로 판매 시점에 정보가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상 판매 기록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통 소매상 하면은 그냥 적은 업체로 생각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소매상인가요, 도매상인가요? 소매상입니다. 대형 소매상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다양한 상품 아이템 하나하나가 얼마만큼을 팔리고 얼마만큼 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의 대형 소매업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쓰고 있는 곳이 대다수다. 거의 99%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OS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발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장 재고 관리 지원 시스템인데요. 특정 어떤 아이템에 대한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따른 재주문을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 발주해 주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아도 매장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전산으로 생산업체, 납품업체에 자동 발주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요걸 EO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일일이 재고 파악할 필요 없이 재고량을 실시간 파악해서 재주문할 시기가 다가오면 바로 자동으로 전산해서 발주를 해주는 시스템을 EO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CAO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자동 발주 시스템인데, 이것은 포스를 통해서 상품 정보를 받은 다음에 실제 재고 수준, 상품 수령, 안전 재고 수준까지 정보를 통합해서 컴퓨터가 자동 발주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 시스템과 연동한 자동 발주 시스템을 CAO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예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동 발주 시스템이 있어서 일일이 파악하지 않아도 어떤 상품을 이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발주를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CALS인데요.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에서 폐기 처분 전까지 전 과정에 관련 모든 조직적, 전자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조직한 시스템이다, 이 내용인데, 제품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유통, 폐기 처분까지 내용을 이 시스템의 하나에 저장이 돼서 조직 간에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은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각 조직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다양하게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RP 시스템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한 경영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사용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심지어 ERP 시스템 운영 자격증을 발급할 정도로 다양한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제조 관리 이 내용만이 아니라 제조 관리에서 재무 관리까지 회계, 원가, 통계, 비용, 예산 이 재무 관리까지를 ERP 시스템이 관리해주고 또 고객하고 상품 관리를 합니다. 판매 주문이라든가 가격 결정 그리고 품질 통제까지를 해주고 인사 관리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해주는데 사람을 충원을 어느 분야에 해야 되겠다든가 혜택이라든가 월급 급여를 어떻게 하고 교육 내용까지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기업 서비스 관리인데 여행, 시설, 법률 서비스, 인센티브까지 이런 내용을 관리합니다. 또한 공급 사슬 관리를 하는데 예측, 구매, 유통, 재고, 협업 이 내용까지를 하는데요. 전사적인 자원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ERP라 한다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할 정도 전사적인 자원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 체인과 조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기술,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 전략에 쓰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물류에 관련된 내용 말고 인적 자원 관리까지 급여 관리부터 재무 회계, 고객 상품 관리에 전사적인 자원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E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격증 발급까지 이 시스템 운영 자격증 발급까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바로 접해서 만나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 하나면 하나의 전사적인 회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직급에 따라서 브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직급까지는 어느 내용까지 볼 수 있고 아니면 해당 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차단을 시켜놓은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GPS인데요. 여러분들이 GPS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물류 정보 시스템에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GPS 이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할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물류 정보 시스템에 응용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화물 추적 서비스가 가능하고 배송 차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진행 과정이라든가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GPS 시스템이 물류 정보 시스템에 쓰이고 있습니다. 응용해서. 그래서 공차율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교통체증도 줄이고 또 수송 시간에 도로 검색도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수송비 절감 효과를 도모하는 데 쓰는데 GPS 지금 위성항법 시스템을 여기에서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데요. 도로, 차량 등 기존 교통 구성 요소에 첨단의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통행자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전체 교통체계를 효율성을 기하는 교통부문의 정보화 시스템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지금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데요. 물류에서 도로의 교통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PS인데요. 창고의 상품 출하 시점에서 내용을 리얼타임으로 재고량 등을 자동적으로 디지털 신호로 기록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고의 재고량 이 내용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하는 내용인데 요즘 이런 시스템이 인공지능까지 발달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GIST 이 교통지리 정보 시스템인데 이 내용은 디지털 지도에 각종 정보를 위성으로 연결해서 관리하고 이를 응용하는 시스템을 GIS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교통지리 정보 시스템을 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금 이따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VLS인데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이다. 차량의 위치라든가 이동 상태를 파악하고 차량의 최적 배차 파견을 하고 실태 파악하고 분석 안내 통제 일련의 자동화 시스템을 이야기한대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이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 하는 내용인데요. 물류 기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천항이나 부산항, 광양항에 화물이 지금 선적에서 들어와서 하역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 내용이 기묘하게 쓰이냐면요. 화물 트럭이 항만에 출입을 할 때 진입함과 동시에 넘버가 찍히면서 이 넘버를 자동차 넘버를 확인하면서 작업 지시서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이 차량은 어떤 화물을 실려 왔는데 배 하역한데 몇 번 출구 하역 출구로 들어가서 몇 시에 짐을 싣고 주차를 몇 번 주차에 위치해 있다가 모든 서류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 나가라 하는 작업 지시서가 나올 정도로 차량 위치를 추적하면서 위치의 이동 내용을 작업 지시서가 나올 정도로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굉장히 장거리 이동을 했을 때 그 차량이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물류센터에 도착이 됐는지 외부에서 이동하는 내용을 추정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물류 정보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코드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겠죠. 컴퓨터 정보를 읽기 쉽도록 숫자나 특수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바코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을 굳이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이 바코드가 판매 및 재고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판매 시 점정이 아니라 접정입니다. 접 정보를 판매 시점 정보 지금 띄어쓰기가 틀려 있네요. 판매 시점 정보 관리를 한다 하는 내용인데 포스를 이용을 할 때 바코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어떤 상품을 살 때 포스기로 바코드를 서치하죠. 그러면 바로 계산기에 등록해서 어떤 상품 얼마짜리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판매 시점 정보 관리다 하는 내용으로 절대적으로 바코드가 포스기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코드의 장점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오독률이 낮죠. 그리고 접촉하지 않고 판독할 수 있어요. 총으로 쏴서 판독을 하죠. 바코드 서치 기계로 총으로 쏴서 판독을 하죠. 이것이 큰 화물에서는 컨베이어 상에서도 자동 판독이 가능합니다. 컨베이어에서 자동 벨트에 지나가면서 판독이 가능해서 응용 범위가 다양합니다. 바코드의 단점은 정보량이 좀 적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 변경이 또는 추가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코드에는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보면 앞에가 국가 식별 코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조업체 코드, 상품 품목 코드, 체크 디지트 이렇게 해서 규격이 있고요. 또 간단한 것은 이런 형식으로 규격되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하나씩이 이 바코드를 읽음으로써 하나의 상품을 국가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체부터 상품 품목, 체크 디지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코드, GIS 바코드 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GIS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이 지금 지났으므로 GIS 바코드 활용 이 부분부터는 11주차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10-3 10주차 마지막 강의는 국제 표준 바코드 규격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